여기는 서울 중구입니다. 도심지인데 한적합니다. 이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은 프레스센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서울시청 건물의 뒤편이 보입니다. 이 황토색 지붕의 건물은 성공회 건물입니다. 성공회의 주교성당이죠. 주교성당. 개화기 때 한국에 들어온 성공회의 본당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요렇게 보입니다. 이 건물은 특징이 저렇게 창이 작고 두껍고 창이 꼭대기가 요 반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종루가 있을 겁니다. 예, 저 십자가 밑에 종루가 보이고, 이 마치 요새처럼 두꺼운 이 건물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와서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성공회와 그리고 헨리 8세의 이야기, 또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을 영국에 확산시킨 노르만 전사들의 이야기를 이 건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로마네스크 건물 양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성당에, 교회에 이런 양식의 건물이 많이 익어서 눈에 익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은 1926년에 지어졌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10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완공된 같은 해입니다. 저 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교회는 항상 저 종루가 있습니다. 종루 건축도 저게 로마네스크 양식의 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을 좋아합니다. 이 로마네스크를 하면 로마식의 건축이란 뜻인데, 중세 유럽에서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걸쳐서 주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그리고 영국, 그리고 노르만이 점령한 남이탈리아, 특히 시실리에 가면은 이런 건축 양식의 성, 그리고 교회 건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을 하다가 요게 고딕으로 바뀝니다. 고딕 건축으로. 고딕 건축이 되면은 벽이 얇아지고 높아지고 아주 첨탑이 생기고 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보는 가장 많은 성당이 고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식으로 넘어가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공회, 헨리 8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성공회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역시 영국에서 성공회란 교회가 생긴 덕분인데, 16세기에 헨리 8세, 튜도 왕가의 헨리 8세가 등극을 합니다. 이분은 자유분방한
계명군주인데 부인을 6명 거느렸는데 그중에 2사람은 자기 손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리차드 버튼이 헨리 8세로 나오고 그 뒤에도 헨리 8세를 소재로 한 영화가 여러 편이 나오고 아주 가장 사극에 인기 있는 주인공입니다. 드라마틱하죠. 이 사람이 당시에 종교개혁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앤 불린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캐서린이라는 본부인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 캐서린은 스페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이혼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과 불화하다가 결국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지만은 헨리 8세는 굴하지 않고 교황청과 결별하면서 영국에 있던 교회를 국유화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회 처치 오브 잉글리시, 앵글리칸 처치를 만듭니다. 국교로 만드는 거죠. 개신교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만 여러 교리상 어쨌든 종교개혁 중에 태어났으니까 반가톨릭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이 교황청과의 대결에서 독립한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누어집니다만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황과 불화하면서 파문까지 당해가면서 결혼했던 그 앤 불린이 남자 상속자를 낳지 못하니까 간통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수형에 처해버립니다. 헨리 8세가. 헨리 8세는 영국 왕 중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몇만 명을 죽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죽인 사람 중에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죠. 유토피아를 쓴 아주 유명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분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잉글랜드는 일종의 성공회, 나중에는 퓨리탄이 청교도 혁명까지 일으키는 그 100년 뒤에 크롬웰에 의해서 그래서 일종의 개신교 노선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개신교 성공회를 한편으로 하고 그다음 천주교 이 종교 싸움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때까지 이게 내전 그리고 정정불안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한 19세기까지 영국에서는 가톨릭은 공무원으로 취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성공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건물이 바로 주교, 한국성공회의 주교 성당이 되어 있고 이 건물은 1994년에 정축을 했습니다. 26년에 만든 것을 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로마네스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네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노르만 전사들이 유럽에 유행시킨 그런 건축 양식인데 노르만은 지금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던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66년에 잉글랜드로 쳐들어갑니다.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앵글로색슨 귀족 군대를 전멸시키고 잉글랜드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윌리엄 정복 왕이 그 뒤 영국 왕조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앵글로색슨족을 딛고 노르만의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일종의 잡종 강세의 나라가 됩니다. 이 노르만
전사들은 바이킹 후손인데 이미 노르망디에 정착해서 150년 동안 살았으므로 불란서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들이 선진된 대륙 문화를 영국에 가져와 가지고 영국의 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다가 프랑스어를, 이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접목시켜서 오늘날 영어가 세계어가 될 수 있는 풍성한 그 어휘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런 노르만이 영국만 잉글랜드만 점령한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남이탈리아로 진출해 가지고 나폴리 남쪽의 이탈리아와 시실리를 묶는 소위 시실리 왕국을 만듭니다. 사라센을 쫓아내고 동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해가지고 한 12세기 전후로 한 150년 동안 시실리의 팔레르모를 중심으로 한 시실리 왕국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하고 개명되고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노르만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전쟁도 잘 하지만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치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종교차별,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등용을 했습니다. 노르만이 가는 곳에 인류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대에 두 잘 기능하는 국가가 잉글랜드와 시실리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실리에 가면은 이 팔레르모를 중심으로 이런 건물, 로마네스크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몽레알레라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팔레르모 근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면은 헨리 8세의 딸 중에 유명한 분이 하나 나왔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자기가 처형한 앤이 낳은 딸, 남자를 기대했지만 딸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가 16세기 영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고 해가지고 이 영국 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죠.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서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했더니 엘리자베스 1세를 꼽았습니다. 이 성공회를 만든 헨리 8세의 딸, 어떻게 보면 비극적 죽음을 한 어머니 앤의 딸이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